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유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롯데쇼핑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재를 딛고 3분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롯데쇼핑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경영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라던가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많이 안 좋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실질적으로 이 전체 가구의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약 404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1.4%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라던가 아니면 세금 등을 내고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을 통칭하는 언어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이 외식 물가가 3.8% 상승을 하고 가공식품이 2.2%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 기간 이후에 엔데믹 이후 이 해외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도 유통업계에게는 조금은 악재인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약 3,400만 명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2019년의 상반기에 96.6%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해외 여행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여행을 가기 전후로 소비가 줄어들고 이러한 면들은 롯데쇼핑에게 좀 많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유통업계는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있고, 추가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좀 커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좀 출혈 경쟁도 심해지고 있죠. 이 국내 소비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은 40% 중반인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좀 2분기에는 소폭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 증가를 했지만 계열사별로 실적을 보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이 백화점이라던가 이 마트가 조금 많이 영업이익이 줄고 적자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대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러한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3분기에요. 유통업계의 체감 경기 전망에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보이시는 지표가요. 이 RBSI라고 해가지고 이 대한상공회의에서 이 500개의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요. 3분기에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수를 보면 85에서 82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 RBSI는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이라던가 전망을 조사를 해서 지수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 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보였다는 것인데요. 일단 슈퍼마켓을 좀 함께 보시면은 77에서 85로 이렇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물가 탓에 이 식품 매출이 견조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 소량 구매라던가 아니면 근거리 소비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매출 증대 효과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슈퍼마켓 쪽에 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 마트와 슈퍼에서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서 이 3분기에 추석도 이제 껴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분기는 소폭 실적이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주가가 상승 시에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변선인 6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들을 돌파함에 따라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개선세가 뚜렷하게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지지와 전환을 받았던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은 점차 가셔야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근대에서 소폭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이 돌파 시에는 이 지지 이평선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1일선과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고 이로 인해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롯데 쇼핑의 3분기에 좀 기대해 보시는 전망들, 그리고 현재 유통업의 상황이 왜 안 좋은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